엘프엔테 마을의 아침은 언제나 같았다. 지중해의 따스한 햇살이 하얗게 바랜 벽돌담과 좁은 골목길을 비추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함께 새들의 노랫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 아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균열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의 한쪽에는 수백 년 동안 이곳에 살아온 스페인 토박이들이, 다른 한쪽에는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이 모여 살았고 그 두 세계는 좀처럼 섞이지 않았다. 특히 이민자 구역은 낡고 비좁았으며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무시가 일상처럼 배어 있었다. 소피아는 그 이민자 구역에 살고 있었다. 20살의 그녀는 짙은 갈색 피부에 곱슬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또래보다 마르고 왜소한 체격이었다.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밭질이나 자비를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기에 그녀의 손은 나이보다 훨씬 거칠었다. 낡고 해진 옷차림은 그녀의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낮은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크고 깊은 눈에는 순종적인 듯하면서도 세상의 불의에 쉽게 꺾이지 않을 강한 의지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피부색은 엘프엔테 마을에서 그녀가 겪는 차별의 가장 명확한 표식이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았다. 소피아는 마을 광장을 가로질러 시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광장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웅성거림과 함께 날카로운 목소리들이 오가고 있었다. 소피아가 가까이 다가가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다. 그 시선에는 호기심 대신 노골적인 의심과 비난이 담겨 있었다. 광장 중앙에는 작은 가판대가 쓰러져 있고 과일과 채소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며칠 전 마을에 새로 온 부유한 상인의 지갑이 떨어져 있었다. 상인은 핏대를 세우며 소리치고 있었다. 내 지갑이 사라졌어. 분명 누가 훔쳐갔을 거야. 그때 광장 구석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손가락으로 소피아를 가리켰다. 저 여자야! 아까 저 여자가 이 근처를 서성이는 걸 봤어. 소피아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마을의 자경단원 중 한 명으로 평소에도 이민자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인물이었다. 그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동조하며 소피아에게 다가왔다. 맞아, 저 여자들 중에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 수상해. 어서 잡아야 해. 소피아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시장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미 그녀의 피부색과 낡은 옷차림은 그들에게 유죄의 증거였다. 사람들은 더욱 거세게 그녀를 몰아붙였다. 그때 마을 법원의 리카르도 로판사가 광장에 나타났다. 60대 후반의 그는 백발을 단정하게 넘기고 늘 잘 다려진 정장을 입고 다니는 위압적인 인상이었다. 겉으로는 교양 있고 품이 있어 보였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매에는 차가움과 오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마을의 오랜 권력자였고 그의 말 한마디는 법보다 강한 힘을 가졌다. 리카르도 판사는 쓰러진 가판대와 흩어진 물건들을 잠시 살펴보더니 이내 소피아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진 듯한 차가운 빛이 감돌았다. 소피아, 네가 그랬다는 증언이 있군. 변명할 기회는 법정에서 주겠다. 소피아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변명? 법정? 그에게 법정은 정의를 찾는 곳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대로 죄를 만들고 벌을 내리는 곳이었다. 특히 이민자들에게는 더욱 가혹했다. 판사님, 저는 정말 아닙니다. 저는... 소피아는 필사적으로 호소하려 했지만 리카르도 판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라. 자경단원들, 이 여자를 법원으로 데려가. 그의 명령에 따라 자경단원들이 소피아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거친 손에 붙잡힌 소피아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외쳤다. 저는 무죄예요.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리카르도 판사의 차가운 시선 속에 묻혀버렸다. 그녀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이민자 구역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지만 그 누구도 선뜻 나서서 그녀를 돕지 못했다. 리카르도 판사의 권위와 마을 사람들의 편견은 그들에게 너무나 거대한 벽이었다. 소피아는 낡고 비좁은 마을 법원 건물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곳은 정의가 아닌 권위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차가운 돌바닥과 높은 천장, 그리고 리카르도 판사의 위압적인 존재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함정에 빠졌음을 직감했다.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었고 그녀의 편에 서줄 증인도 없었다. 마을의 모든 권력이 그녀를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때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병환으로 누워 계신 부모님, 그리고 아직 어린 동생들. 그녀가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이민자 커뮤니티 사람들의 지친 얼굴도 스쳐 지나갔다. 그들 역시 끊임없이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싸움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소피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두렵고 무력했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비록 보잘것없는 이민자 소녀일지라도 불의에는 맞서 싸워야 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고 리카르도 판사의 부패와 마을의 뿌리 깊은 편견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일지라도 말이다. 소피아는 마을 법원의 작은 유치장에 갇혔다. 차가운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자신에게 등을 돌린 듯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갇혀 있으면서 재판 날짜를 기다렸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리카르도 판사는 이미 그녀를 유죄로 단정하고 있었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 그녀에게 죄를 씌울 작정이었다. 그녀는 어떻게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했다. 도난 사건이 일어난 시각, 그녀는 광장에서 조금 떨어진 빵집 앞에서 빵을 사고 있었다. 빵집 주인은 그녀를 봤을 것이다. 하지만 빵집 주인은 마을 토박이었고 리카르도 판사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다. 과연 그가 자신을 위해 증언해 줄까? 희박한 가능성이었다. 소피아는 유치장 안에서 사건 당일의 동선을 되짚고 혹시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없는지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다. 그때 광장 한쪽에 세워져 있던 낡은 CCTV 기둥이 떠올랐다. 작동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혹시라도 그날의 영상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희망일지도 몰랐다. 재판날이 다가왔다. 소피아는 낡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 법정에 섰다. 변호사는 없었다. 리카르도 판사는 높은 의자에 앉아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예상대로 오만함과 함께 이 성가신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귀찮음이 역력했다. 검사 역할은 마을 서기가 맡았는데 그는 리카르도 판사의 눈치만 보며 형식적인 질문 몇 개를 던졌다. 피고 소피아, 당신은 도난 혐의를 인정합니까? 서기가 물었다. 소피아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리카르도 판사가 끼어들었다. 증언은 네가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다. 내가 그 시각 광장에 있었다는 증거도 있지. 저는 광장에 있었지만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빵집 앞에서 빵을 사고 있었습니다. 빵집 주인에게 물어보십시오. 소피아가 호소했다. 리카르도 판사는 비웃었다. 빵집 주인은 네가 범인으로 지목된 후에야 내가 그곳에 있었다고 말했다더군. 믿을 수 없는 증언이지. 소피아는 절망했다. 빵집 주인이 결국 리카르도 판사의 편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을 짓밟았다. 리카르도 판사는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더 이상 변명은 듣지 않겠다. 증거는 명백하다. 피고 소피아에게 유죄를. 그때 법정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한 남자가 황급히 안으로 들어왔다. 헝클어진 머리에 다소 지저분한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은퇴한 기자 마테오였다. 그는 몇 년 전 마을에 정착했지만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괴짜로 통했다. 마테오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잠깐만요. 재판을 중단해 주십시오. 리카르도 판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마테오 씨,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는 겁니까? 당장 나가시오. 저는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재판은 잘못되었습니다. 마테오가 외쳤다. 소피아는 마테오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의 등장에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리카르도 판사는 더욱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증거라니?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저는 언론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했습니다. 마테오는 품에서 낡은 노트북을 꺼내들었다. 사건이 일어난 광장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리카르도 판사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CCTV라니? 그건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다.
작동했습니다, 판사님. 물론 화질은 좋지 않지만 그날의 상황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마테오는 노트북 화면을 법정 관계자들에게 보여주려 했다. 리카르도 판사는 즉시 법정 경위에게 명령했다. 저 남자를 끌어내! 저건 조작된 증거일 뿐이야. 법정 경위가 마테오에게 다가갔다. 마테오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외쳤다. 이 영상에는 소피아가 빵집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범인은 다른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소피아는 마테오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뿐만 아니라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까지 밝히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리카르도 판사는 이미 패닉 상태였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는 연신 가발을 만지작거렸다. 닥쳐! 저건 증거로 채택할 수 없어. 당장 중단해. 리카르도 판사는 소리쳤다. 마테오는 경위에게 붙잡히면서도 계속 외쳤다. 판사님, 이 사건만이 아닙니다. 리카르도 판사님은 지난 수년간 이민자들에게 수많은 불공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증거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에 법정안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마을 서기는 당황한 얼굴로 리카르도 판사와 마테오를 번갈아 보았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몇몇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동요하는 기색이 나타났다. 리카르도 판사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건 명백한 모욕죄다. 당장 저들을 체포해. 그는 소피아와 마테오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분노에 떨었다. 그의 품이 있는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고 추악한 본성이 드러났다. 소피아는 마테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다. 동시에 자신에게도 용기가 샘솟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리카르도 판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판사님, 마테오 씨 말이 맞습니다. 판사님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민자들에게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저희는 약자이기 때문에 저희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셨겠죠. 리카르도 판사는 그녀의 말에 더욱 격분했다. 내가 감히 누구에게 그따위 말을 하는 것이냐. 내 놈은 그저 범죄자일 뿐이야. 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판사님이야말로 정의를 팔아넘긴 분입니다. 소피아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강한 의지가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테오 씨가 가진 영상을 증명할 것입니다. 판사님은 진실을 외면하고 저에게 죄를 씌우려 하셨습니다. 마테오는 경위에게 붙잡힌 채로 노트북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법정 안의 술렁임은 더욱 커졌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민자 구역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소피아를 지켜보았다. 그들 중 몇몇은 과거 리카르도 판사에게 부당한 일을 당했던 경험이 있었다. 리카르도 판사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이 소란을 빨리 잠재워야 했다. 이 재판은 이것으로 끝이다. 피고 소피아에게는 끝낼 수 없습니다. 소피아가 외쳤다. 저는 아직 제 사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판사님의 불공정한 판결에 대한 증거도 있습니다. 그녀는 마테오가 들고 있던 노트북을 가리켰다. 마테오는 필사적으로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이려 했다. 경위는 그를 막으려 했고 법정안은 혼란스러워졌다. 그때 법정 문이 다시 한번 요란하게 열렸다. 이번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들어왔다. 마테오가 미리 연락해둔 외부 언론 기자들이었다. 마테오는 그들을 보자마자 외쳤다. 여기입니다. 리카르도 로페스 판사의 부패와 이민자 차별을 고발하는 현장입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법정 안으로 들어왔다. 리카르도 판사는 기자들의 등장에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그는 자신의 권위적인 법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법정 밖에서는 이민자 커뮤니티 사람들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마을 주민들이 모여 시위를 시작했다. 정의를 바로 세워라. 리카르도 판사는 물러나라. 그들의 목소리가 법정 안까지 들려왔다. 리카르도 판사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법정 안에는 그의 부패를 폭로하는 증거를 가진 소피아와 마테오가 있었고 외부에서는 언론과 시위대가 압박하고 있었다. 그의 수십 년간 쌓아올린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소피아는 떨리는 손으로 마테오의 노트북을 받아들였다. 마테오는 경위의 손에서 간신히 벗어나 소피아 옆에 섰다.
소피아는 노트북 화면을 리카르도 판사와 기자들에게 보여주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광장에서 소피아가 빵집 앞에 서 있는 모습과 함께 다른 방향으로 황급히 도망치는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소피아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 시각 빵집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범인은 제가 아닙니다. 이어서 마테오가 리카르도 판사의 과거 판결 기록이 담긴 서류 뭉치를 기자들에게 내밀었다. 그리고 이것은 리카르도 로페스 판사가 지난 10년간 이민자들에게 내린 판결 기록입니다. 동일한 제목으로 스페인 사람에게는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이민자들에게는 훨씬 가혹한 형량을 선고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권력을 이용한 차별이자 부패입니다. 법정안은 기자들의 질문 세례와 방청객들의 웅성거림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리카르도 판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의 권위는 완전히 산산조각났다. 소피아는 리카르도 판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판사님은 저를 무시하고 제 목소리를 짓밟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감출 수 없습니다. 판사님의 불의는 오늘 여기서 끝날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기자들은 더욱 열광적으로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리카르도 판사는 더 이상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의 법정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리카르도 판사는 자리에 앉아 몸을 떨었다. 그의 눈은 공포와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득했다. 수십 년간 절대적인 권위를 누려온 그의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법정안은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고 방청석에서는 놀라움과 흥분 그리고 통쾌함이 섞인 소리들이 터져나왔다. 법정 경위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다. 소피아는 마테오와 함께 리카르도 판사를 마주보고 섰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떨렸지만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다. 판사님, 저는 오늘 여기서 제 무죄를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판사님의 부패와 편견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마테오는 기자들을 향해 말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엘푸엔테 마을에 만연한 이민자 차별과 사법 시스템의 부패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상위 기관에 공식적으로 조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때 법정 문이 다시 열리더니 제복을 입은 2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지역사법행정위원회 소속 직원들이었다. 그들은 곧장 리카르도 판사에게 다가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리카르도 로페스 판사님, 접수된 여러 건의 진정서와 현재 상황에 대한 보고를 토대로 사법행정위원회는 판사님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정지를 명합니다.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리카르도 판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그의 마지막 저항 의지가 꺾이는 순간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사법행정위원회 직원들은 그에게 서류를 건네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리카르도 판사는 자신의 법정에서 강제로 끌려나가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저항하지 못하고 힘없이 일어섰다. 늘 위압적이던 그의 뒷모습은 이제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다. 그가 법정을 나서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낮은 탄성과 함께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의 박수였지만 이내 전체로 퍼져나가며 환호성으로 바뀌었다. 특히 이민자 커뮤니티 사람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소피아에게 박수를 보냈다. 소피아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승리했다. 비록 보잘것없는 이민자 소녀였지만 용기와 진실의 힘으로 거대한 권력과 불의에 맞서 싸워 이겼다. 그녀의 작은 싸움이 마을의 오랜 부패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된 것이다. 마테오는 소피아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해냈군, 소피아. 정말 대단해. 그의 얼굴에는 냉소적인 표정 대신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소피아는 마테오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마테오 씨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법정 안팎의 소란은 계속되었다. 기자들은 마테오에게 몰려들어 자세한 내용을 취재했고 마을 사람들은 소피아에게 다가와 용기에 감탄하며 사과했다. 과거 그녀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운 얼굴로 시선을 피했다.
마을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소피아는 마테오와 함께 법정을 나섰다. 법원 앞 광장에는 여전히 이민자 커뮤니티 사람들과 마리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소피아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 소피아, 정말 장하구나. 네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었어. 이민자 커뮤니티 사람들은 소피아를 둘러싸고 환호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억눌렸던 분노와 슬픔을 그녀의 승리를 통해 해소하는 듯했다. 소피아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희망과 함께 앞으로도 싸워나가야 할 현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마테오는 광장 한쪽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켰다.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엘프엔테 마을에 숨겨진 진실, 판사의 부패와 이민자 차별 폭로, 용감한 이민자 소녀, 불의에 맞서다. 그의 기사는 곧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이었다. 소피아는 마테오를 바라보았다. 그는 다시 기자로서의 사명감을 되찾은 듯했다. 그녀는 마리아와 커뮤니티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마테오에게 다가갔다. 마테오 씨,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리카르도 판사는 처벌받게 되나요? 소피아가 물었다. 공식 조사가 시작되었으니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리카르도 판사 한 명이 아니에요. 마테오가 말했다. 그의 부패는 이 마을의 뿌리 깊은 편견과 시스템의 허점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마을의 불의를 바로잡고 전국적으로도 이민자 차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리카르도 판사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싸움을 통해 얻은 용기와 경험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도 돕겠습니다. 소피아가 말했다. 저와 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거예요. 마테오는 소피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좋아. 그럼 함께 가자.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 소피아는 엘프엔테 마을의 햅쌀 아래 섰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한 이민자 소녀가 아니었다. 불의에 맞서 싸울 용기를 가진 전사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소피아의 사건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다. 마테오가 작성한 기사는 엘프엔테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폭로했고 리카르도 로페스 판사의 부패와 이민자 차별 문제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사법행정위원회는 리카르도 판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고 그의 수많은 편향된 판결들이 재조명되었다. 결국 그는 판사직에서 파면되었고 여러 건의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다. 엘프엔테 마을의 오랜 권력자가 비참하게 몰락한 것이다. 마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리카르도 판사의 영향력 아래 있던 마을 공무원들과 자경단원들은 몸을 사리거나 직책에서 물러났다. 이민자 커뮤니티 사람들은 더 이상 숨죽이며 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들은 소피아의 용기 덕분에 목소리를 낼 힘을 얻었고 마을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마을의 일부 양심적인 주민들도 이민자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시도하며 화합의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오랜 편견과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소피아와 이민자 커뮤니티 사람들을 경계하거나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리카르도 판사와 결탁했던 일부 세력은 여전히 마을에 남아 소피아와 마테오를 은밀히 방해하려 했다. 진정한 변화는 오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했다. 소피아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테오와 함께 엘프엔테 정의연대라는 작은 단체를 만들었다. 이 단체는 리카르도 판사의 사건을 계기로 마을의 불의를 바로잡고 이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마을 사람들과 이민자 커뮤니티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마테오는 자신의 기자 경험을 살려 이민자 커뮤니티 사람들이 겪는 부당한 일들을 기록하고 폭로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소피아에게 기본적인 법률 지식과 서류 작성 방법,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소피아는 마테오의 가르침을 빠르게 흡수했고 타고난 지혜와 용기를 바탕으로 이민자 커뮤니티 사람들의 대변자가 되었다.
마리아는 엘프엔테 정의연대의 정신적 지주이자 커뮤니티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그녀는 풍부한 삶의 경험과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으로 소피아와 마테오의 활동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이민자 커뮤니티 사람들은 엘프엔테 정의연대를 신뢰하고 지지했으며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어느 날 이웃 마을의 한 이민자 가족이 부당하게 토지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 마을 역시 리카르도 판사와 같은 유형의 부패한 권력자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소피아는 주저하지 않고 마테오와 함께 그 마을로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다른 약자들을 돕기 시작한 것이다. 새로운 싸움은 엘프엔테에서의 싸움만큼이나 힘들고 위험했다. 하지만 소피아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마테오와 마리아, 그리고 엘프엔테 이민자 커뮤니티의 지지가 있었고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명받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점차 그녀를 돕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피아는 단순한 통역사나 서류 작업자를 넘어 실제적인 법적 절차와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마테오의 지도 아래 그녀는 복잡한 서류를 분석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심지어는 작은 사건에서 직접 법정에 서서 변론하기도 했다. 비록 정식 변호사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열정과 진심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리카르도 판사의 사건에서 사용했던 CCTV 영상, 판결 기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증언 등을 모아 엘프엔테 불의 기록이라는 문서를 만들었다. 이 문서는 마을의 어두운 역사를 기록한 동시에 앞으로 불의에 맞서 싸울 사람들에게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소피아의 활동은 점점 더 넓은 지역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녀는 스페인 남부 지역의 이민자 커뮤니티들 사이에서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녀는 지치지 않고 그들을 도왔다. 물론 위험도 따랐다. 리카르도 판사와 같은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다른 부패한 세력들은 소피아의 활동을 눈엣가시처럼 여겼다. 그녀는 익명의 협박 전화에 시달리거나 그녀가 다 탄 차의 타이어가 펑크나 있는 것을 발견하는 등 여러 차례 위협을 받았다. 마테오 역시 과거 기자 시절의 앙심을 품은 사람들에게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소피아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불의를 외면하는 것보다 싸우는 것이 옳다고 믿었다. 그녀는 자신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리아와 커뮤니티 사람들의 지지, 그리고 마테오의 헌신적인 도움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어느 날 소피아는 마테오로부터 충격적인 정보를 들었다. 리카르도 판사의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며 스페인 남부 지역의 여러 마을에서 유사한 형태의 사법부패와 이민자 차별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리카르도 판사 역시 이러한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부일 뿐이라는 암시였다. 이 네트워크에는 부패한 판사들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인, 사업가,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 경찰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 증거가 포착되었다. 마테오는 그의 오래된 취재 인맥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입수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고 관련된 인물들의 힘이 너무 막강하여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 진실을 폭로해야 할지 아니면 안전을 위해 침묵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기자로서의 사명감과 현실적인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소피아는 마테오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가 무너뜨린 리카르도 판사는 고작 작은 조각에 불과했다니. 거대한 불의가 여전히 스페인 남부 지역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분노와 함께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자신이 겪었던 고난과 이민자 커뮤니티의 아픔이 단순한 개인의 악행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부패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더욱 허무했다. 하지만 절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소피아는 리카르도 판사에게 맞서 싸웠을 때 느꼈던 용기와 힘을 기억했다. 그녀는 자신과 마테오 그리고 엘프엔테 정의연대의 힘만으로는 이 거대한 불의와 맞서 싸우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소피아는 마리아와 이민자 커뮤니티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처음에는 모두들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다. 리카르도 판사 한 명에게 맞서는 것도 힘들었는데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력과 싸워야 한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망설였다. 하지만 마리아는 단호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면 리카르도 판사 같은 자들은 또다시 나타날 거야. 우리의 아이들이 같은 차별을 겪게 될 거라고. 우리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아. 마리아의 말에 커뮤니티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 그들은 소피아와 마테오를 지지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돕기로 약속했다. 몇몇 용기 있는 사람들은 과거 자신들이 겪었던 부당한 일들을 공식적으로 증언하기로 결심했다. 소피아는 페오와 함께 다른 마을의 이민자 커뮤니티 리더들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엘프엔테에서 일어난 변화를 이야기하며 그들에게도 용기를 불어넣었다.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이던 리더들도 소피아의 진심과 용기에 감명받아 점차 마음을 열었다. 스페인 남부 각지의 이민자 커뮤니티들이 연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테오는 이민자 커뮤니티들의 증언과 제보를 바탕으로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의 실체를 파헤치는 심층 취재를 시작했다. 소피아는 마테오의 조사 활동을 도우며 증거 수집과 분석에 참여했다. 그녀는 마테오에게 배운 지식과 자신의 직관을 활용하여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나갔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여러 차례 위험한 상황에 처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위기를 헤쳐나갔다. 그들은 부패한 판사들의 판결 기록, 지역 정치인들과 사업가들의 수상한 거래 내역, 그리고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적인 행정 처리 기록 등을 수집했다. 이러한 증거들은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방식으로 약자들을 억압해 왔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증거가 쌓여갈수록 그들의 확신은 더욱 강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졌다. 그들의 활동을 눈치챈 부패 네트워크는 그들을 방해하기 위해 더욱 노골적인 수단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익명의 협박은 물론이고 그들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서류를 훔치거나 그들이 이동하는 경로에 사고를 위장한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소피아는 두려웠다. 그녀는 자신이 시작한 싸움이 그녀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거대한 규모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약자들의 삶이 이 부패 네트워크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마테오와 함께 그리고 스페인 남부 각지의 이민자 커뮤니티와 함께 이 불의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몇몇 부패한 인물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이민자 차별을 조장하고 약자들을 억압하는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이었다. 그것은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 분명했지만 소피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엘프엔테 마을에서 작은 용기가 어떻게 거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마테오는 수집한 모든 증거와 증언을 정리하여 충격적인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소피아와 함께 이 보고서를 스페인 중앙정부의 사법부 고위 관계자와 주요 언론사에 전달하기로 계획했다. 이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로 가는 기차 안에서 소피아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빠르게 지나가는 올리브 나무 숲과 포도밭은 그녀가 떠나온 남부 지역의 풍경이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가족과 커뮤니티, 그리고 그녀가 맞서 싸워온 불의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불의의 뿌리를 뽑기 위해 더 큰 무대로 나아가고 있었다. 마테오는 그녀 옆에 앉아 두꺼운 서류 가방을 꼭 안고 있었다. 가방 안에는 그들이 수개월 동안 목숨을 걸고 수집한 증거들이 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비장함이 감돌았다. 기자로서 수많은 특종을 터뜨렸지만 이번만큼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사건은 없었다. 마드리드에 도착한 그들은 약속된 장소로 향했다. 사법부 고위 관계자는 처음에는 그들을 경계했지만 마테오가 제시한 신뢰할 만한 정보원과 소피아가 들려준 엘프엔테에서의 경험담,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방대한 증거 목록을 보고 점차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민자 커뮤니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차별과 사법 부패의 증거는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고위 관계자는 이 사건이 스페인 사법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뒤흔들 심각한 문제임을 깨달았다. 그는 소피아와 마테오에게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제안했다.
소피아와 마테오는 안도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어서 주요 언론사들을 접촉했다. 마테오의 기자 경력과 인맥 덕분에 스페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사와 방송국 기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기자들은 그들이 가져온 증거와 이야기에 경악했고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기로 결정했다. 며칠 후 스페인 전역이 엘푸엔테 사건과 스페인 남부 지역의 조직적인 사법 부패 및 이민자 차별에 대한 뉴스로 들끓었다. 마테오가 작성한 심층 보도 기사는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소피아의 용기 있는 증언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여론은 들끓었고 정부와 사법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사법행정위원회는 특별조사팀을 꾸려 스페인 남부 지역의 부패한 판사들과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증거를 토대로 관련자들을 줄줄이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소피아와 마테오는 핵심 증인으로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수집한 증거를 제시하고 이민자 커뮤니티 사람들의 증언을 연결해 주었다. 그들의 활동은 부패 네트워크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물론 부패 세력의 반격도 거셌다. 그들은 언론 보도를 왜곡하고 소피아와 마테오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려 시도했다. 심지어는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그들을 매수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하지만 소피아와 마테오는 굴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고 스페인 전역에 수많은 시민들의 지지가 있었다. 마리아와 엘푸엔테 이민자 커뮤니티 사람들은 마드리드까지 와서 소피아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그들은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자신들이 겪었던 차별과 고통을 증언했고 소피아의 용기에 감사하며 그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대대적인 수사 끝에 스페인 남부 지역의 여러 명의 판사들이 파면되거나 구속되었고 관련 공무원들과 지역 유지들도 처벌받았다. 리카르도 로페스 판사 역시 그의 모든 죄가 드러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의 상당 부분이 와해된 것이다. 이 사건은 스페인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민자 차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고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정부는 이민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사법 시스템의 개혁을 약속했다. 소피아는 이제 더 이상 엘푸엔테 마을의 보잘것없는 이민자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페인 사회의 불의에 맞서 싸운 용감한 영웅이자 변화를 이끌어낸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약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리카르도 로페스 판사를 비롯한 부패한 인사들이 처벌받고 스페인 남부 지역의 사법 시스템의 개혁의 바람이 불었지만 소피아의 싸움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엘푸엔테 정의연대를 통해 마을과 주변 지역의 이민자 커뮤니티를 돕는 활동을 계속했다. 법과 제도가 바뀌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린 편견과 차별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피아는 이제 이민자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부당한 해고, 임금 착취, 주택 문제, 교육 문제 등 그녀가 직접 겪거나 주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테오와 함께 이민자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알리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필요하다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다. 마테오는 엘푸엔테 정의연대의 활동을 언론에 알리고 더 넓은 사회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했다. 그는 소피아의 활동을 기록하고 기사화하여 그녀의 용기 있는 행보가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도왔다. 그는 다시 한번 기자로서의 열정을 불태웠고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발하는 데 헌신했다. 마리아와 엘푸엔테 이민자 커뮤니티 사람들은 엘푸엔테 정의연대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소피아의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모금하며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돕는 데 앞장섰다. 소피아의 용기는 이민자 커뮤니티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 소피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성장했다. 그녀는 단순한 증언자를 넘어 복잡한 사회 문제와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사회운동가로 발전했다.
그녀는 대학에서 법률 관련 강의를 청강하거나 인권단체의 세미나에 참석하며 지식을 쌓았다. 그녀의 목표는 언젠가 정식으로 법을 공부하여 변호사가 되는 것이었다. 법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 힘이 어떻게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소피아는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인권 컨퍼런스에 초청받았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스페인 사회에 만연한 이민자 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그녀의 진솔하고 용기 있는 목소리는 청중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활동에 지지를 표명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한 유명한 인권 변호사가 소피아에게 다가왔다. 그는 소피아의 이야기에 감명받았다며 그녀가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그것은 소피아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기회였다. 그녀는 감사한 마음으로 제안을 받아들였다. 소피아는 엘푸엔테로 돌아와 마리아와 마테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고 마테오는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엘푸엔테 이민자 커뮤니티 사람들도 소피아의 소식에 환호했다. 그들은 소피아가 자신들의 희망이자 자랑이라고 생각했다. 소피아는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다. 학업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 길을 가려고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법의 힘을 빌려 자신과 같은 약자들을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고 싶었다. 물론 학업 중에도 엘푸엔테 정의연대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주말마다 엘푸엔테로 내려와 마테오, 마리아와 함께 커뮤니티 사람들을 도왔다. 그녀의 지식과 경험이 쌓여갈수록 그녀의 도움은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이 되었다. 몇 년 후 소피아는 마침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그녀는 스페인 역사상 가장 어린 이민자 출신 변호사 중 한 명이 되었다. 언론은 그녀의 성공 스토리를 대서특필했고 그녀는 다시 한번 스페인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변호사가 된 소피아는 대형 로펌에 들어가는 대신 마테오가 설립한 작은 비영리 법률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이 단체의 목표는 소피아의 꿈과 같았다. 바로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의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었다. 소피아는 법정에서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그녀는 리카르도 판사 같은 부패한 권력자들에게 맞섰던 용기와 지혜를 바탕으로 수많은 불공정한 재판에서 승리했다. 그녀의 이름은 정의를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다. 마테오는 소피아의 활동을 기록하고 세상에 알리는 일을 계속했다. 그는 소피아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였다. 마리아는 엘푸엔테에서 이민자 커뮤니티를 이끌며 소피아의 활동을 지원했고 그녀는 소피아에게 영원한 정신적 지주로 남았다. 소피아의 이야기는 엘푸엔테 마을에서 시작된 작은 싸움이 어떻게 스페인 사회 전체의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한 명의 약자가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냈을 때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증명했다. 물론 스페인 사회에서 이민자 차별과 불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소피아와 같은 사람들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었다. 하지만 소피아는 알고 있었다. 희망은 존재하며 불의에 맞서 싸울 용기가 있다면 세상은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오늘도 법정으로 향한다. 낡은 작업복 대신 변호사 가운을 입고 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엘푸엔테 마을 광장에서 처음 불의에 맞섰던 그날처럼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싸움은 계속된다. 정의를 위해, 그리고 자신과 같은 약자들을 위해. 소피아는 변호사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의 사무실에는 매일같이 도움을 요청하는 이민자들과 소외계층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들의 이야기는 소피아가 엘푸엔테에서 겪었던 고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부당한 대우, 편견, 그리고 시스템의 외면. 소피아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법률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다. 마테오는 여전히 엘푸엔테 정의연대의 활동과 소피아의 변론 과정을 기록하고 기사화했다. 그의 기사는 단순한 사건 보도를 넘어 스페인 사회의 어두운 면을 비추고 변화를 촉구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소피아의 가장 강력한 대변인이자 사회 정의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마리아는 엘프엔테 마을에 남아 이민자 커뮤니티의 안정을 돕고 소피아와 마테오의 활동을 지원했다. 그녀는 소피아에게 뿌리를 잊지 말라고 항상 이야기했고 소피아는 마리아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녀의 싸움은 엘프엔테에서 시작되었고 그곳의 사람들은 그녀의 영원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소피아가 변호사로서 명성을 얻고 활동 영역을 넓혀갈수록 그녀는 더 크고 조직적인 불의와 마주하게 되었다. 리카르도 판사 사건 이후에도 스페인 남부 지역에는 여전히 부패한 세력의 잔재가 남아 있었고 그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약자들을 억압하고 있었다. 그들은 법망을 교묘히 피하거나 합법의 가면을 쓰고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소피아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불의에 맞서기 위해 더욱 치밀하고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했다. 그녀는 마테오와 함께 심층적인 조사팀을 꾸리고 복잡한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은밀한 거래를 폭로하는 등 기자와 변호사의 역할을 결합하여 활동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법정 안팎을 넘나드는 전방위적인 싸움이 되었다. 그녀의 활동은 위험을 동반했다. 과거 리카르도 판사와 연루되었던 인물들이나 새로운 부패 세력들은 소피아를 위협하거나 회유하려 시도했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경호원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 때로는 활동을 잠시 중단해야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자신이 목격한 불의를 잊지 않았다. 소피아는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시스템 자체를 바꾸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그녀는 인권단체와 협력하여 법률 개정 운동을 벌이고 이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했다. 그녀는 대학과 시민단체에서 강연하며 사회의 변화를 촉구했고 젊은 세대에게 용기와 정의감을 심어주었다. 그녀의 영향력은 스페인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국제인권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연설했고 다른 나라의 인권운동가들과 연대하여 활동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소피아는 성공한 변호사이자 유명한 사회운동가가 되었지만 그녀는 결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소박한 삶을 살았고 엘프엔테 마을의 이민자 커뮤니티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녀는 그들의 지지와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소피아는 엘프엔테 마을의 작은 법원 앞을 지나게 되었다. 리카르도 판사가 끌려나갔던 그곳이었다. 이제 그 법원에는 새로운 판사가 부임했고 마을 사람들은 과거와 조금 달라진 분위기 속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소피아는 법원 건물을 잠시 바라보았다. 과거 그녀에게 절망과 공포를 안겨주었던 그곳이 이제는 그녀에게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고 불의에 맞서 싸울 힘을 얻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이자 앞으로 나아갈 결의를 다지는 미소였다. 그녀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진실과 용기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소피아는 발걸음을 옮겼다.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엘프엔테 마을은 변하고 있었고 스페인 사회도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때 보잘것없다고 여겨졌던 이민자 소녀 소피아가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정의를 향한 그녀의 여정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소피아의 활동은 스페인 남부 지역의 이민자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이민자 인권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이민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동시에 그들의 잠재력과 용기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가 되었다. 많은 젊은 이민자들이 소피아를 보고 꿈을 키웠고 사회의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소피아는 자신의 법률 단체를 확장하여 스페인 주요 도시에 지부를 설립했다. 각 지부에는 이민자 출신 변호사들과 활동가들이 합류하여 소외된 사람들에게 법률 및 사회적 지원을 제공했다. 엘프엔테 정의연대는 이제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성장한 것이다. 마테오는 소피아의 활동을 기록하는 것 외에도 스페인 사회의 다양한 불의를 고발하는 탐사 보도를 계속했다. 그의 날카로운 시각과 끈질긴 취재는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는 소피아와 함께 스페인 사회의 양심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했다. 마리아는 엘 푸엔테바울에서 은퇴했지만 여전히 소피아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조언자 역할을 했다. 그녀는 소피아에게 지혜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소피아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마리아에게 조언을 구했다. 소피아는 법정에서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만 때로는 패배의 쓴맛을 보기도 했다. 거대한 시스템과 뿌리 깊은 편견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패배를 통해 배우고 더욱 강해졌다. 그녀의 목표는 단기적인 승리가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 변화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국제적인 인권 운동가들과 교류하며 스페인의 이민자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렸다. 그녀의 활동은 스페인 정부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했고, 이는 스페인 내 이민자 정책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소피아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출간했다. 엘 푸엔테에서 마드리드까지 한 이민자 소녀의 정의를 향한 여정이란 제목의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영화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소피아는 부와 명성을 얻었지만 그녀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소박했고 자신의 활동으로 얻은 수익 대부분